어, 어. 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2시 시작되는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수업입니다. 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행히 제가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수업을 못해서, 이, 이제 혹시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 과목하고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내일 제 그 목요일 날 수업을 내일 땡겨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여기다 주시지 말고 출석하는 체크하는 데 있죠. 거기다 쪽지 보내기로 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다. 1시 반. 원래 1시 반으로 돼 있으니까. 1시 반이 가능하다면 1시 반이 좋다라고 생각 말씀하시고 만약에 나는 저희가 언제래 상관없다. 7시도 좋고 밤 9시도 좋다 그러면 그때 하는 걸로 이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도 밤에 한다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해도 좋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이 과목하고 관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그때 답변 주세요. 자, 전 시간에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말았죠. 뭐냐면 렛치라고 하는 거의 어떤 이 변형 형태. 근데 이 변형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클락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 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서리라고 얘기한다. 이제 모서리. 그래서 edge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번역해서 모서리라 그러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 색깔을 달리해서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갖다가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이 레벨은 이제 우리말로 뭐 단계 뭐라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렛치라고 하는 거는 이 레벨에 관련돼서 동작하는 거고 모서리하고 관련돼서 동작하는 거는 플립플롭이다라고 하는 거가 관련돼 있다 하죠. 그래서 이 모서리하고 관련돼서 얘기할 때 뭐냐면 이렇게 된 요 순간 이제 이건 순간이죠, 순간.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클락인데 이때 입력값이 뭐냐에 따라서 입력이 이 순간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였다. 이렇게 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요거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된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한다. 이죠. 반면에 이 그 렛치라고 하는 거는 이 렛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단계에서 동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 순간이 아니라 일단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신호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요동을 쳤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이게 입력이었어요. 그러면 출력 신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출력 신호는 이 동안에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요동을 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막 요동을 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 저희가 진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진동을 해주겠죠. 만약에 여기서 잡음 진동이 아니라 잡음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잡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잡음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잡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잡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잡음이 발생해서 원치 않는 출력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렛치인데 이 잡음의 이 레벨에서 이 기간 동안에 동작하기 때문에 이 잡음에 취약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기간 동안에 입력값이 막 바뀌는 순간 동작이 아니라 기간이 한정된 데서 막 바뀌었다라면 결과가 또 막 바뀌어서 나오겠죠. 자,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클락이 잠시 0에서 1로 올라가는 순간 또는 0에서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때 입력값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플립플롭이다. 그래도 이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은 뭐였냐 하면 플립플롭의 기본 플립플롭의 바탕이 되는 이 그 회로는 이 렛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렛치라고 하는 게 뭐였냐 하면 저장 장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렛치 그러면 빗장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거죠. 빗장.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있던 걸 갖다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게 꽉 잠가 놓은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 가장 대표적인 빗장을 보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입력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아웃풋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x였다는 입력이면 여기는 x 프라임이 될 테고 다시 not이라고 하는 걸 거치니까 x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살짝 사라지는 걸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시 피드백 라인을 준다 그랬어. 이와 같이 피드백 회로를 갖고 있는 선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렛치 저장 장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저장 장치라고 하는 거에 이 낫 게이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 좀 이걸 갖다가 이 그 쓰기 이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꿔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이 동그란 부분이다라고 했고 우아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게 되면 노아 게이트라고 얘기했죠. 노아 게이트 입력 부분을 두 개를 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출력도 두 개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입력이 있다. 입력하고 출력을 두 개를 가지고 쓰는데 아까 뭐라 했냐면 이런 식으로 피드백 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드백 라인에 해당되는 거를 이 여기서 나오는 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출력 부분에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따다가 붙이면 이 피드백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게 다시 피드백 라인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자, 이런 모습의 걸 만든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하나 잘못 그렸네요. 파란색 잘못 그렸어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은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 피드백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의 그 회로를 이 렛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노아 게이트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 하나의 출력을 Q라고 또 다른 쪽의 출력을 Q 바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저희가 Q라고 한다면 여기 Q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렛치나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이 슬리퍼 같은 경우는 앞이 올라오면 뒤가 내려가는 시소라고 하는 것도 하나 올라오면 하나 내려가죠.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다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여기는 R, 여기는 S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겠다. 그래서 reset, SR, 여기는 set에 S를 따서 이 R과 S라는 입력에서 출력 Q하고 Q'이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RS 래치라고 부른다. 여기 RS 래치예요. 자, 여기 RS 래치고 이 RS 래치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이건 아까 뭐라냐면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거다 그랬죠. 이걸 조금 변형해서 RS 래치를 변형 한번 해보자. 그럼 RS 래치에 대한 변형을 한번 해보죠. 그럼 변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렸던 대로 그려보게 되면 이 노아 게이트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Q, 여기 Q 프라임, 여긴 이 그 R, S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변형해서 R과 S 부분을 좀 이 다른 쪽에다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클락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런다. 근데 클락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AND 게이트를 하나 더 썼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아까 여기가 R이 있고 S였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동작은 이 신호값이 들어갔을 때만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시에 하나 묶어서 이 부분을 넣었죠. 그러면 AND 게이트는 항상 하나가 1일 때 동작하기 때문에 1일 때 전체적으로 이 그 R이나 S 값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en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nable이 1일 때 요거에 대한 표를 동작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입력이 R, S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enable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E라고만 쓸게요. 그때 출력값은 Q하고 Q'이 있어요. Q하고 Q'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입력이라고 쓰고 이 부분을 출력이라고 쓰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출력값이 다시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출력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시간의 함수로 표시해야 되겠다. 시간의 함수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Q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해당되는 값을 좀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값을 주자. T라고 하는 시간일 때 Q값. 그 다음에 여기도 이 T라고 하는 시간일 때 Q값, Q'일 값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T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표현해 보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니까 2라고 하는 이네블이 0일 적에는 여기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렇게 0을 넣게 되면 항상 0이 나오죠. 0이 나왔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느냐라고. 0이 나왔을 때에는 요거는 저희 그 논리회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동작에 대한 거는 제가 그냥 저희 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 여기 t가 아니라 t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현재 값이 다음 시간에 되는 거 이렇게 쓰는 거죠. Q라고 하는 거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하고 Q라고 하는 거에 t라고 썼을 때는 t 시간에 이 Q라고 하는 출력 결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t 플러스 1이 들어갔다면 곧 바로 다음 시간이죠. t 플러스 1 시간에 이 Q 출력 값을 얘기하는 거죠. 출력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요거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대한 거. t 다음에는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다음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next time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둘 다 신호가 00일 때 뭐가 다냐면 이게 다 0이죠. 여기 다 0이기 때문에 이게 노아 게이트가 0일 적에는 여기 항상 이 0일 적에는 이쪽에 그 출력값이 이 0이 나오게 되죠. 1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뭐 여기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 시간의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그냥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자, 여기도 또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01이나 10이나 11일 때 다 000이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여기가 다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쪽은 다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값일 적에는 신호값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전 시간의 값이 그대로 나온다. 네, Q 프라임, Q 프라임, Q 프라임의 T, Q 프라임의 T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지우려고 제가 되게 대충 썼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 제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죠. 그러면 이 enable 신호 이게 이 2라고 하는 게 0이면 출력값은 무조건 이전 신호값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뭐 이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able 신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입력 RS 이렇게 되는 거하고 출력 QT 플러스 2라고 하는 시간일 때의 출력과 그 다음에 QT 플러스 1일 때의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출력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럼 이게 0일 적에는 여기 신호가 0이던 1이던 상관없다 이거죠. 아무거나 상관없을 때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이게 0이면 값이 확 바뀌면 안 되겠죠. 그가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상태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여기 입력값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이럴 때 이네이블 신호가 이럴 경우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겠다. 00일 땐 이거하고 여기가 00이니까 R과 0이고 S가 0이면 여기 다 0이 나오겠죠. AND 게이트니까. 따라서 이거하고 똑같은 결과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홀딩 상태다라고 불러요. 출력값이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1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set이다라고 부릅니다. setting 또는 set. R이 1일 때는 reset이다 해서 이 부분이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eset. 자, 1, 1일 적에는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unstable이다라고 불러요. unstable. 불안정하다. 어떤 경우는 같은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희 그 11 다음에 00을 넣게 되면 또 막 저기 오실레이션 하기도 하고 이거 막 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를 갖다가 RS 래치라고 하는 거에 이네블 신호를 갖고 있을 때 하나의 변형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이제 RS 래치를 좀 바꿔서 이거를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이걸 RS 래치를 래치라고 하는 거를 플립플롭을 한번 바꿔보자. 플립플롭으로 바꾸는데 요 레벨에서 이런 레벨에서 동작하던 이거를 이런 엣지에서 동작하는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RS 엣지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봅시다. RS 엣지는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Q 프라임, RS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RS 플립플롭을 만드는데 이 상태에 동작하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edge라고 부르겠죠. 모서리.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다. 그때 막 시작한다 해서 그걸 시작하는 걸 트리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edge 트리거링 RS 플립플롭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런 거 말고 RS 그 edge 트리거링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레벨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마스터 슬래브 방식이다 하는데 그것도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오늘은 에지 트리거링에 대한 얘기 이번 학기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까지 다시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는 이 그 RS 래치였죠. 여기다가 조금 전에 그렸던 이그 이제 그 이네블 신호가 있는 그런 장치들하고 를 고려해서 조금 더 뭔가 회를 하나 더 추가해 보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넣냐면 아까 이네블 장치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다 엔드 게이트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다도 엔드 게이트를 한번 더 써보려고. 그래서 엔드 게이트를 써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똑같이 입력각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제 여기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묶음을 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의 이렇게 썼었죠. 그게 enable 신호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거를 좀 변형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특별한 어떤 장치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특별한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호가 퍽 튀는 요 순간에만 한다든지 신호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 순간에 동작하는 거 그걸 갖다가 펄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상태가 바뀌는 거를 트랜지션이다 라고 영어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 라고 하는 장치를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클락이 들어가게 만들어주죠. 여기 출력은 Q하고 Q 프라임이 이렇게 있고 입력 값은 똑같이 이쪽에 이 Q하고 대응되는 쪽에 R, Q 프라임과 관련되는 쪽에 S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이 그 RS 플립플롭이다. 이게 RS 플립플롭.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펄스 트랜지션 디텍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개의 이 장치들만 달아버리면 돼. NOT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를 하나 넣어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요. 아래가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이 S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는 거다. 자, 이 두 부분을 묶는데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NOT 게이트 하나를 쓰고 그 NOT 게이트 하나에다가 이번에는 AND 게이트를 이렇게 쓴 걸 하나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클락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클락에 들어간 이거를 다시 AND 게이트에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와 같이 이 래치를 하나 더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Q라고 하는 거와 Q'이라고 하는 회로가 나오고 여기 만들어졌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펄스 디텍터라고 하는 거다. 자, 이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도록 하고 이 RS 래치를 조금 변형한 게 뭐 JK 래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D 래치도 있고 T 래치도 있는데 그거 다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는 논리회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요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 시간을 만들어서 실습을 해서 내치 동작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번 RS 래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든 RS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동작표를 한번 보죠. 그 동작표를 보게 되면 이제는 여기 입력이 있는데 입력이 R하고 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클락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출력이 Q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의 함수로 표현되니까 현재 값이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걸로. 그 다음에 Q'은 현재 Q'이 다음 시간 T라고 하는 시간일 때는 그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죠. 자, 입력이 이렇게 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로 올라가는 요 순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걸 가지고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0에서 1로 올라가는 요 순간에 요 순간 동작하는 요때 입력 R과 S가 어떤 값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요 순간에 보니까 R과 S가 00인 경우가 있고 요 순간에 R하고 S가 01인 경우가 있고 요 순간에 10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요 순간에 R도 1, S도 1인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동작표예요. 뭐에 대한 동작표냐면 플립플롭, RS 플립플롭에 대한 동작표다. 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불변, 변화, 출력값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간이 t 플러스 1이니까 현재 시간은 뭐가 되냐면 t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t라고 하는 시간일 때 그 다음에 제 그 클락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입력이 r과 0, r이 s, 0, s가 0일 때는 출력값의 변화가 없다. 여기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t 시간에 있는 값이 t 플러스 1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일적에는 S의 일적에는 여기가 1이 나오고 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셋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이면 0이 되고 1이 돼서 이걸 리셋이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11일적에는 입력이다 11일 때 클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어떤 경우는 원래 여기가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 동시에 00이 나오는 수도 있고 여기가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제가 그 조금 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unstable 불완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unstable라고 그냥 쓸게요.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긴 걸로 해서 RS 이 플립플롭에 대한 동작표를 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이제 이거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게 돼. 또는 여기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위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천위표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요. 이거는 입력값, 여기서 있는 건 입력값까지 한다면 여기표나 전위표나 천위표는 뭐냐면 현재 그 출력이 다음 결과로 출력 값으로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 그 입력에 이 제공돼야 될 할 값을 표로 만든 거죠. 이걸 갖다가 여기표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러니까 현재 값이 다음에 바뀌기 위해서는 입력 뭘 써야 돼? 라고 하는 걸 결정해 준 걸 갖다가 여기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표라고 하는 걸 요 위에는 표를 보고 한다. 요건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제 그 녹화된 거 보시면 되니까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서 여기표를 한번 그려보죠. 이거로부터 여기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자. 그럼 여기표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값이니까 현재 값은 어떻게 하냐면 qt 플러스 현재가 t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q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q 프라임은 당연히 요거에 반대되는 값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겠죠.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될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q에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값이고 이게 다음 값이에요. 현재가 다음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 r과 s에는 어떤 값이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현재 0이었는데 그 다음 시간에 0이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r과 s에 어떤 값이 들어가면 다음 시간의 값이 0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한 가지 경우. 그다음에 현재 0이었는데 그 다음 시간이 1로 이 결과가 바뀌려면 r과 s는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이었는데 0으로 바뀐 경우, 1이었는데 1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입력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거를 표를 만든 거죠. 자, 그럼 0에서 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값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한 가지가 불변일 때 변화가 없죠. 그럼 불변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요거죠. 이거. R과 S가 00일 때 이렇게. 또 여기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셋이 됐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리셋이 됐을 때는 10일 때죠.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니까 0에서 1로 바뀌었어요. 0에서 1로 와서 현재 이 값이 다음 시간에 1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셋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셋이 되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0일. 뭐 다시 1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경우는 없죠. 이건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그 셋인 경우.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다음에 0으로 바뀐 거니까 리셋이 됐을 경우다. 리셋이 됐을 때 입력값은 뭐냐면 1과 0이다. 여기서 1에서 1로 됐은 이 상태 보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는 값이 변화가 없죠. 출력값이. 그래서 불변인 경우가 하나 있죠. 불변일 때는 입력이 R이 0, S가 0이죠. 0, 0. 그 다음 또 언제 1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셋일 때. 그래서 여기 셋일 때. 셋일 적에는 0, 1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럼 어떤 거는 한 칸을 차지하고 이런 건 한 칸을 차지하고 이 부분은 두 칸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런데 다행스럽게 보니까 이 부분은 0이고 요거는 0도 됐고 1도 됐죠. R 부분은. 따라서 이거는 아무거나 써도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하게 써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걸로 하나 만들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거에 또 두 줄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여기가 0이죠. R이 0,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0도 좋고 1도니까 동캐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한 줄로 쓴다 그러면 0 동캐라고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표라고 얘기한다. 여기표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사용되냐 하면 순차회로 설계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순차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1-7이 뭘로 되어 있냐면 순차회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1장이라고 하는 건 논리열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하셨다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또 반복해서 나쁠 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봤습니다. 순차례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입력값들이 쭉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값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프라이머리 인풋이다라고 하고 되는데 그냥 입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출력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회로를 입력이 들어와서 바로 출력이 나오는 회로를 조합 회로라고 얘기하고 우리 전 시간에 이그 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조합 회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이렇게 저장 장치가 들어가요. 저장 장치를 이 하드웨어 쪽에 메모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운영체제에서는 스토리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똑같은 얘기고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자. 그래서 이 그 조합회로에서 나온 일부분의 회로들, 일부분의 출력 값들을 이렇게 저장 장치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메모리에서 나와 있는 이 결과들 또 저희가 결과들이 있죠. 이거를 조합회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이 부분 아래쪽에 메모리 장치가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차회로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메모리를 뭘로 보통 만드냐면 이 메모리 만드는데 보통 쓸 때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플립플롭을 사용할 때 뭐가 더 들어갔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클락 부분이 더 들어가죠. 네. 그리고 클락을 표시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 표시를 해서 이, 이런 모습의 삼각형 표시를 해서 이게 클락인데 이 클락, 이 삼각형 표시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 클락 이렇게 생긴 걸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에지 방식이다. 에지 트리거링. 에지 트리거링 방식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삼각형의 어떤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약속이니까 여기서 뭐 제가 말로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에지 트리거링이다라고 일단 이런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클락이 들어가서 이런 이제 그 순차를 뭐라고 하냐면 동기시키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모델을 그 제시했던 사람 이름을 따서 허프만 모델이다. 사람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아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클락이 그 있으면 뭐 클락이 뭐 있다 그래서 그 비동기식이냐 그건 뭐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다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동기식. 만약에 뭐 각 학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학교마다 뭐 행정실이 있고 다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아침에 전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이 나름대로의 이 규칙을 정하고 그 학칙에 따라서 뭔가 그 수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일정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걸 갖다가 자율권을 두는 그런 회로 그걸 갖다가 비동기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클락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별도에 따라 동작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모든 기관을 다 갖고 있죠. 정부에서 또 이래라 저래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게 되면 동기식, 일부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동기식,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다 했죠. 그래서 일단 동기식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비동기식은 이 부분에 이렇게 된 조합 회로가 있고, 이게 똑같아요. 조합 회로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가고, 여기도 입력이 있고 출력이 나가고, 이 출력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도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가 다시 조합 회로에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얘기할 때, 허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클락을 빼고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 허프만의 비동기식 이 순차 회로다라고 하는 회로 모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클락만 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다 해봤지만 이 그 논리에러 시간에 거의 그 학기 말쯤에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논리에러라고 하는 거에서 순차 에러를 한번 이 그 만들어 보는 걸 가지 얘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한 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일단 이 순차이러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순차이러인데 동작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고로 조합 회로에 두은 동작 회로는 어떻게 했어요? 조합 회로에 대한 동작 표현. 그리고 대표적인 동작 표현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진리표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근데 순차이러의 동작 표현에서 가장 되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상태를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상태도 또는 상태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상태도는 상태표로 전환이 되고 상태표는 상태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림이죠. 도니까. 이거는 이 테이블로 나타내는 이제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사람 시각적인 효과에서는 이게 조금 더 그림이 상태도가 더 시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상태도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 0에서 1로 1에서 2로 이렇게 바뀌는,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0, 1, 2 이렇게 바뀌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제 전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구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처음엔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스위치 동작을 시키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번에는 여기만 불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스위치를 누르면 이 부분이 불이 들어온다. 스위치 누르기, 누르기. 네, 스위치 ON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위치 누르면 이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뭐냐면 전구가 다 꺼져 있고, 이거는 켜짐. 이게 켜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나타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를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전구가 다 꺼진 상태. 전구 중에 오른쪽 게 켜진 상태. 왼쪽 게 켜진 상태.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있냐면 상태가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상태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해 보자라고 한다면,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진수로 표현하면 몇 자리, 이진수는 몇 자리가 필요할 것이냐라고. 몇 자리가 필요할까?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로고 미수가 2고 세 가지니까 3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2라고 하는 그 3이라고 하는 거는 4보다 작죠. 2의 제곱.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제곱보다 작은 값이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두 비트.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올림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거는 전체 그 된 거에 개수가 몇 개냐고 하고 올림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이건 올림이죠. 이거는 올림. 무조건 올림. 그래서 이 세 개의 상태가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동작하는 거를 하나 이 순차로의 예를 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태가 몇 개 있었냐 하면 세 개의 상태가 있었죠. 그 상태를 그릴 때 상태는 원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작하는 경우에 대한 걸 갖다 상태로 바뀌려면 입력값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 제공되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건 입력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나서 나오는 건 출력을 가지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였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0에서 1로, 1에서 2로, 그리고 2에서 0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이때 전구에 불이 켜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꺼짐이죠. 여기는 꺼짐. 이렇게 되는 상태가 나오는 경우에 이 회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걸 하기 전에 상태도라고 하는 걸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세 가지 상태가 있었죠. 이렇게. 그 상태의 동그라미를 그린다. 그러면 세 개의 상태가 있으니까 이건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진수의 두 비트로 가지고 1령. 그 다음에 여기는 1령이라고 쓸게. 11로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면 0이라고 하는 상태. 이건 1이라고 하는 상태. 이건 2라고 하는 상태일 때 이렇게 됩니다. 언제 0에서 1이라고 하는 상태로 가냐 하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간다 그랬죠. 이게 스위치를 갖다가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Y라고 해서 일단 뒤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X가 1이 눌러졌을 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겠죠. 그리고 Y 값인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여기 꺼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스위치를 안 눌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눌렀어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는 0 이런 상태에 출력값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현재 1이라는 상태에서 2라고 하는 상태로 상태값을 바뀌려면 입력값에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죠. 그래서 X가 1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출력값도 여기 아무것도 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꺼지는 거니까 0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스위치를 안 눌렀으면 자기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그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때 이 상태에서 0이라는 상태로 전구에 불을 하나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0이라고 하는 원 상태로 복귀한다. 따라서 x가 1이라고 하는 상태일 때 출력값이 1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잠시 깜빡하고 꺼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스위치를 안 눌렀으니까 0. 그리고 출력값은 뭐 1로 써도 되고 0으로 써도 되는데 그냥 0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가정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가정한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설계도의 모습이다.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상태도라고 얘기하죠. 이 상태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다 좋은데 우리가 컴퓨터로 그릴 적엔 요즘은 뭐 마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펜도 있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리기가 좋은 환경이 됐지만 과거에 이렇게 생긴 거 그리기도 불편하고 또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기억 장치에 이런 그림 자체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 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동작하는 건지 표현하려면 굉장히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 형태를 바꿔서 나타내 보자.
표 형태로 나타낼 적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 표로 한번 그러면 이거를 바꾸면 똑같은 그림을 갖다가 이 2차원 평면에다가 가로 세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서 보면 어떻게 이그 같이 0, 1, 2라고 하는 세 개의 상태가 바뀌는 거를 나타낼 수 있을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니 이러네. 현 상태가 있고 다음 상태가 있었겠죠. 현 상태. 현 상태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앞자리하고 뒷자리를 나타냈죠. 그래서 앞자리하고 뒷자리를 나타내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A1, A0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겠죠. 현 상태일 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굳이 표현한다면 T라고 하는 이 시간값을 넣어줄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다음 상태로 바뀌죠. 이렇게. 다음 상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앞자리가 0으로 뒷자리가 1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였다면 이건 다음 상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1인데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뀐 거죠. 시간의 함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자리에 해당되는 것도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시간의 함수로 바뀌고 이때 입력값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결정되죠. 입력이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는 스위치였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Y라고 하는 출력이 있었죠. 출력. Y. 요거에 따라서 이 현 상태와 그 다음에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과 그 다음에 다음 상태 값이 결정되죠. 여기 보게 되면 현재 상태가 0,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보면 이렇게 생긴 이 경우에 x가 0인 경우에 대한 걸로 하나 이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랬더니 출력이 어디로 되냐면 이렇게 다시 화살표 봐보니까 0, 0으로 가죠. 그리고 출력은 y가 0이다 하는 걸로 그릴 수가 있겠다. 그 다음 00이 현재 상태에서 입력 X 스위치가 1일 적에는 어디로 갔나 보니까 0이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0이. 그리고 출력이 뭐냐면 0으로. 자, 그대로 이게 그린 대로 따라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0, 1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상태는 1, 0이 되는 거죠. 그때 입력이 0인 경우, X가 0인 경우 때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오니까 0, 1이고 출력값이 0이죠. 또 0일일 때 요 화살표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게 되면 입력값이 1이고 출력값이 뭐가 나냐면 상태가 1, 0으로 바뀌었어요. 그 출력은 0. 자, 마지막 1, 0일 경우에 대해서 보면 1, 0일 때 x가 0일 경우 어디 갔냐면 자기 자신으로 갔죠. 1, 0. 그리고 출력은 0. 자, 마지막 1, 0이라고 하는 다시 상태에서 요 화살표에 따라서 갈 적에는 x가 1일 때죠. 그리고 출력이 1인 경우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상태가 어떻게 했냐면 0, 0으로 복귀했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려진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이 상태표라고 하는 거다. 이게 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표를 만들고 나면 이 상태표에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든 회로가 가능한 하면 최소한의 그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부품들을 적게 쓰면서 똑같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표라고 하는 거가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표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만든 게 상태표라고 하는 거고 여기표라고 하는 건 이 상태도에다가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 이제 그리기가 조금 불편해서 이 상태표에다가 추가해서 이 여기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자, 이건 다시 상태표에다 추가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상태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이 글씨를 좀 작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 해당되는 말은 이제 빼고 이렇게 된 거하고 A0에 T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입력 X. 그리고 다음 상태가 A1에 T 플러스 1, 그 다음에 A0에 T 플러스 1,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그리고 출력 Y. 이렇게. 자,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00일 때 0,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 다음에 0, 0일 때 입력이 1일 때 출력값이 0, 1이 나오고 출력값 0이 나왔대요. 다음 상태는 0, 1이었고 현재 0이었다고 하는 상태에서 입력이 없을 때와 0일 때 입력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지죠. 입력이 없을 적에는 스위치가 켜지지 않았을 적에는 자기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출력이 0. 0일일 때 입력이 1이면 1, 0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출력도 0. 이렇게. 자, 마지막 1, 0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입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 하나 그냥 옮겨 적으면 1, 0. 여긴 1, 0, 0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출력이 0, 1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였냐면 이게 상태표였죠. 그래서 윗부분은 똑같은 거니까 윗부분에 있는 상태표는 일단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표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표를 만들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그 플립플롭 단위로 그 여기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여기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단위의 여기표에 대한 동작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네, RS 레치라고 하는 걸 플립플롭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표는 이렇게 되죠. Q라고 하는 Q라고 하는 이 현재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상태를 바뀌기 위해서는 R과 S에 어떤 입력을 넣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까 표를 갖다가 그려드렸는데 현재 상태가 0이었을 때 다음 상태 0이 되는 경우와 현재 0이었다가 다음 상태가 1이 되는 경우 하나 있었고 1인 상태가 다음 상태 0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재 상태가 1이었는데 다음 상태가 1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한 거. 자, 논리 에러 시간에 했던 거라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이걸 아까 표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었냐면 스타 0, 그 다음에 0, 1, 그리고 1, 0. 여기는 0 스타 이렇게 표현됐다 하죠. 네, 여기다 줄을 그어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뭐냐면 RS 플립플롭에 대한 어떤 여기표다 하죠. 물론 플립플롭 아니라 레치도 가능한데 이게 여기표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A1 부분에 해당되는 T와 A1의 T 플러스 1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뭐를 보냐면 이 부분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거를 Q라고 썼는데 Q 대신에 A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여기는 R과 S라고 하는 건데 1번이라고 하는 아래 첨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 첨자를 1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게 되면 0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0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아래 0, S의 0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첫 번째 요 줄에 해당되는 걸 그렇다면 채워본다면 어떻게 채우면 되냐면 0이 0으로 바뀌었을 때 0이 0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죠. 별표시 0. 따라서 여기는 별표시 0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도 0이 0으로 바뀌었을 때 0이 0으로 바뀌었을 때 별표시 0이었죠. 여기도 0이 0으로 바뀐 거니까 현재 0이 다음 시간에 0으로 바뀐 거니까 별표시 0. 그 다음에 0이 1로 바뀐 경우
자, 0이 1로 바뀐 경우가 두 번째 줄에 있죠. 어떻게 했냐면 0, 1이라고 썼죠. 여기도 0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기표에서. 그 다음에 1이 1로 바뀌었어요. 1이 1로 바뀐 거 네 번째 줄에 0,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 1이 0으로 바뀐 경우가 있죠. 1이 0으로 바뀐 세 번째 줄 1, 0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 그 표 R과 S 아래 첨자가 1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초록색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완성해 보죠. 그러면 이게 0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현재 0이 다음 시간에 0으로 되는 경우, 현재 0이 다음 시간에 0으로 되는 게 요거죠. 이렇게. 여기도 0이 1로 되는 경우니까 0이 1로 되는 경우는 0, 1 이렇게 쓰는 거죠. 1이 1로 되는 거니까 이거 제일 아래 거 바꾸면 되니까 0에서 이 별 표시로 바꾸면 된다. 1에 0으로 바뀌는 거, 1이 0으로 바뀌는 거 세 번째 줄 1, 0. 그 다음에 0이 0으로 바뀌는 거 첫 번째 줄 별 표시 0. 0에서 0으로 바뀌는 거 제일 첫 번째 줄 0. 이렇게.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표라고 하는 거다. 뭐에 대한 여기표냐 하면 조금 전에 0에서 1로, 1에서 2로, 2에서 다시 0으로 환원하는 그런 장치에 대한 여기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 플립플롭이나 레치의 여기표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표를 만들고 이 여기표로부터 회로를 간략하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 y에 해당되는 거 따로 하나 만들고 R1에 해당되는 거 만들고 S1에 해당되는 거 만들고 R0에 해당되는 거 만들고 S0에 해당되는 거를 뭐를 기준으로 만들면 이와 같이 A0의 T라고 하는 현재 시간과 입력에 대한 거 가지고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 다시 그 회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간략화된 그 순차 회로긴 하는데 이 동기식 순차 회로에 대한 걸 하나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일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까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10월 8일하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제가 이제 그 목요일 날 개인적으로 회의가 좀 있고 그래야지 못 하니까 이 목요일 날 아예 저녁 때 수업을 하면은 가능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수요일 날 이제 그 뭐 내일 10월 7일 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월 15일 뭐 수요일이 안 된다 그러면 10월 9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제 또 휴일이라니까 저도 또 좀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이 그 아예 몰아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출결 시스템을 통해서 쪽지 보내기로 해서 결과를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혹시 모든 분들이 아니라도 일부분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1시 반에 수업하는 걸로 해서 알고리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공지하고요. 이 알고리즘 수업 안 들으신 분은 뭐 별반 관계 없으니까 그냥 각자 제 그 하실 일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